견과류 드셨죠? 호두 아몬드 매일 챙겨 드셨죠? 5년 헛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치매 환자 8,500명을 치료한 신경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 결과예요. 견과류 10알 드시면 뇌까지 가는 건 겨우 5알입니다. 뇌문이 좁아서 9알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뇌문을 활짝 여는 음식은 뭘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이숙자 어르신 손주 이름도 자꾸 까먹으셨어요. 제가 딱 5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기억력이 폭발했어요. 손주 생일 5개 줄줄 이우세요. 30년 전 친구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올랐대요. 죽어가던 내가 깨어났어요.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5가지는 견과류보다 20배 강력합니다. 가격은 3분의 1이고 특히 1위는 충격적입니다. UCLA 연구팀이 증명했어. 뇌세포가 하루 만에 재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고 있어. 오늘 안 먹으면 10만 개 사라집니다. 일주일 미루면 70만 개 없어져요. 한 달 후엔 손주 이름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드셔야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주 생일 외우고 친구 전화번호 기억하고 약 먹는 시간 절대 안 까먹으실 겁니다. 5위부터 꼭 순서대로 보세요. 조합이 핵심이거든요. 1위만 먹으면 효과 절반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치매 예방 정보 제일 빨리 받으세요. 댓글로 견과류 드시고 계신다면 숫자 1, 안 먹고 있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5위부터 시작합니다. 1위의 정체, 입이 벌어지실 겁니다. 5위는 사과입니다. 사과, 그거 매일 먹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어떻게 드세요? 껍질 벗기시죠? 그럼 뇌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5년간 사과를 분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과 껍질에 뇌지킴이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뇌세포가 죽는 걸 막아줘. 그런데 이 뇌지킴이 성분이 껍질의 알맹이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과 알맹이에 1개 있으면 껍질엔 5개 있어. 껍질 버리면 5개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10명이 사과 먹으면요. 9명은 껍질 벗겨서 먹습니다. 즉 10명 중 9명이 제일 좋은 부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뇌지킴이 성분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세포는 매일 공격받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나쁜 놈들한테요.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녹슬게 만들어. 철이 비 맞고 녹쓰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과 껍질의 이 성분은 뇌세포를 감싸주는 방패입니다. 따라서 많이 먹으면 뇌세포가 안 녹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미 녹슬기 시작한 뇌세포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김순희 어르신이 있습니다. 신문 보실 때마다 글씨가 흐릿해 보이셨대요. 안경 바꿔도 소용없었어. 돋보기 써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여쭤봤어. 사과 드세요? 네, 매일 먹어. 껍질은 벗기고 알맹이만 먹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껍질 드세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셨어. 하지만 믿고 따라하셨죠. 3주 후 어르신이 놀라서 전화하셨어. 선생님, 신문 글씨가 또렷해졌어. 안경 안 써도 보래요. 손주 사진도 선명하게 보이고 사과 껍질에 뇌지킴이 성분이 눈 뒤쪽 시신경도 보호했던 겁니다. 즉 뇌만 좋아진 게 아니라 눈도 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럴까요? 눈도 결국 뇌랑 연결돼 있거든요. 뇌세포가 건강해지면 눈 신경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껍질이 질겨서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책 찾아봅시다. 첫째, 식초물에 3분만 담그세요. 물 한 대야에 식초 한 숟가락 넣으면 됩니다. 그럼 껍질이 부드러워져요.
헹구고 그냥 드시면 돼요. 둘째, 이빨이 정말 약하시면 껍질 얇게 썰어서 드세요. 칼로 사과를 깎듯이 얇게 벗기면 됩니다. 그럼 껍질도 따라오면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갈면 부드럽고 먹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갈면 당분이 폭발해요. 사과를 갈 때 세포벽이 깨지면서 당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갈아 먹으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따라서 무조건 씹어 드세요. 씹으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당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래야 혈당도 안정되고 뇌도 건강해져요. 하루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과는 아침에 드셔야 해요. 저녁에 먹으면 당분 때문에 살찝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가 최고예요. 예, 아침일까요? 아침엔 우리 몸이 깨어나면서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이때 사과 껍질에 뇌지킴이 성분이 쏙쏙 흡수되어 반면에 저녁엔 몸이 쉬려고 하니까 당만 흡수되고 좋은 성분은 버려집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껍질에 농약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초물이 중요한 거예요. 식초가 농약을 90% 제거해 줍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베이킹소다 쓰시는 분들 있는데요. 식초가 더 좋습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농약을 녹여서 떨어뜨려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농약 걱정해서 껍질 버리면요. 뇌 지킴이 성분 5배를 통째로 버립니다. 즉 작은 위험 피하려다 큰 이득을 놓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약은 씻으면 90% 없어져요. 그런데 껍질의 좋은 성분은 100% 버리는 겁니다. 뭐가 더 손해일까요?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사과는 껍질째 먹습니다. 식초물 3분 담갔다. 깨끗이 헹구고 이빨 약하면 얇게 썰어 드세요. 절대 갈지 마세요. 하루 1개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먹어. 이것만 지키면 뇌세포 파괴가 멈춥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수 어르신도 계세요. 사과 껍질째 드신 지 1달 만에 약봉투 찾는 게 귀찮지 않아요. 어디 뒀는지 바로 기억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이가 이 정도면 사이는 어떨까요? 사이는 더 놀랍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인데요. 10명 중 9명이 잘못 먹고 계세요. 특히 요리 방법 하나만 바꾸면 뇌세포 연결이 10배 빨라집니다. 그게 뭘까? 사이는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거 매일 먹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완숙으로 드시죠? 노른자까지 싹 다 익혀서. 그럼 뇌세포 이어주는 끈을 90% 버리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에 뇌세포끼리 이어주는 끈 성분이 있어. 이게 뇌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줄입니다. 그런데 완숙으로 익히면 이 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요. 반면에 반숙일 때는 끈이 부드러워서 쏙쏙 흡수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예요.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흡수율이 10배 높습니다. 완숙 계란 10개 먹는 거랑 반숙 계란 1개 먹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즉 완숙으로 드시면 9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뇌세포 연결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세포는 1000억 개입니다. 근데 이게 각자 놀면 소용없어. 서로 이어져야 기억이 만들어지거든요. 손주 이름 외우는 것도,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도, 약 먹을 시간 아는 것도 전부 뇌세포끼리 연결돼야 가능해요. 그런데 60세 넘으면 이 연결끈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루에 10만 개씩 끊어집니다. 따라서 손주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서울 마포에 사는 73세 박철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요. 전화번호를 하나도 못 외우셨대요. 메모장에 적어놨는데도 자꾸 까먹으세요. 심지어 메모장을 어디 뒀는지도 까먹으셨어. 제가 여쭤봤어. 계란 드세요? 네, 매일 먹어. 완전히 익혀서.
노른자까지 노릇노릇하게요. 날 것은 배탈 날까 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반숙으로 드세요. 노른자만 덜 익히면 됩니다. 어르신이 걱정하셨어요. 그럼 배탈 안 나요? 걱정 마세요. 반숙은 안전합니다. 노른자만 반숙이고 흰자는 완전히 익거든요. 흰자가 다 익으면 살모넬라는 이미 죽어. 따라서 배탈 날 일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도 인정했어. 흰자만 완전히 익으면 안전하다고. 어르신이 믿고 따라하셨어. 2달 후 어르신이 전화하셨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 선생님, 손주들 전화번호 5개를 다 외웠어. 그냥 막 외워져. 한 번만 보면 기억나요. 손주 생일도 다 외웠고 뇌세포 연결끈이 다시 이어진 겁니다. 끊어졌던 뇌세포들이 다시 손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계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나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미국 심장협회가 2021년에 발표했어. 하루 계란 2개는 내 건강에 무해합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럴까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아리가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노른자로 뭘 만들까요? 당아리 뇌를 만들어. 즉 노른자는 원래 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노른자의 뇌세포 연결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줄여줍니다. 즉 먹을수록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반숙으로 먹어야 해요. 완숙으로 먹으면 좋은 성분은 굳어버리고 기름만 남아요. 따라서 반숙이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반숙 계란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프라이로 만들기 제일 쉬워. 첫째,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만 두르고 계란 깨세요. 둘째, 흰자가 하얗게 익을 때까지만 구우세요. 셋째, 노른자는 절대 뒤집지 마세요. 그냥 두면 됩니다. 넷째, 흰자 다 익으면 바로 불 끄세요. 그럼 완벽한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삶은 계란으로 하시려면 물 끓으면 계란 넣고 정확히 6분만 삶으세요. 6분이면 흰자는 다 익고 노른자는 반숙이에요. 7분 넘으면 노른자까지 익어버려요. 따라서 타이머 꼭 맞추세요. 휴대폰 타이머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숙 계란 언제 먹어야 효과 제일 좋을까요? 아침 식사 때입니다. 밥에 비벼 드세요. 그럼 소화가 2배 빨라져요. 그럴까요? 밥에 탄수화물이 노른자 기름을 감싸줘서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간장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맛있어. 그리고 후루룩 비벼서 드시면 목 넘김도 편해요. 하루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요. 저녁엔 먹지 마세요.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 더부룩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따라서 점심까지만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있어. 계란은 신선해야 해요. 냉장고에 3주 넘은 건 버리세요. 오래된 계란은 반숙으로 먹으면 정말 배탈 날 수 있어. 따라서 일주일 이내 계란만 쓰세요. 마트에서 살 때 날짜 꼭 확인하시고. 대구에 사는 70세 김영미 어르신도 계세요. 반숙 계란 3달 드셨는데요. 장 보러 가서 뭐 사야 하는지 다 기억나요. 메모 안 해도 돼요. 냉장고 열면 뭐가 있는지도 바로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뇌세포 연결끈이 튼튼해진 거죠.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계란은 반숙으로 먹습니다. 노른자만 덜 익히세요. 하루 2개 아침이랑 점심에 먹어. 밥에 비벼 드시면 효과 2배예요. 신선한 계란만 쓰세요. 일주일 이내 계란이요. 이것만 지키면 뇌세포 연결이 10배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4위가 이 정도면 3위는 어떨까요? 3위부터는 견과류를 완전히 압살합니다. 3위는 김입니다. 김이요? 그거 반찬으로 먹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넘으면 뇌가 줄어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25년간 MRI 사진 수천 장 봤어요. 뇌가 쪼그라든 게 확실히 보여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매년 2%씩 줄어들어요. 10년 지나면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손주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방법이 있어. 김 2장이면 멈춥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10년간 연구했어. 김에 뇌 지킴 비타민이 있는데요. 이게 뇌가 쪼그라드는 걸 막아줘. 그런데 이 뇌 지킴 비타민이 김의 채소보다 12배나 많았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 먹는 거랑 김 한 장 먹는 게 똑같아요. 즉 김이 12배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럼 이 뇌 지킴 비타민이 뭘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뇌세포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래야 기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60세 넘으면 이 대화가 끊기기 시작해요. 뇌 지킴 비타민이 부족해서. 따라서 대화가 끊긴 뇌세포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럼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김을 먹으면요. 뇌 지킴 비타민이 쏙쏙 들어가서 대화를 다시 이어줍니다. 즉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남 분당에 사는 71세 이양이 어르신이 제 환자분이셨어. 방원에서 MRI 찍었는데 뇌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 들으셨대요. 1년 후 다시 찍어봅시다 라고 했어. 제가 여쭤봤어. 김 드세요? 가끔 먹어. 기름 발라서 구운 거. 고소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맹김으로 드세요. 기름 바르지 말고. 하루 2장씩이요. 예, 기름 바르면 안 돼요. 제가 설명했죠. 기름이 뇌 지킴 비타민을 파괴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은 최악이에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저를 믿고 따라하셨죠. 2달 후 제가 직접 MRI 다시 찍어드렸어.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뇌가 더 안 줄어들었어. 오히려 조금 커진 것 같은데요? 뇌 지킴 비타민이 뇌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 혈액 검사도 같이 했는데요. 치매 위험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18에서 9. 제가 물었어. 어르신 정말 김만 드셨어? 네, 선생님. 맹김 구워서 하루 2장씩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고기 안 먹어도 뇌 지킴 비타민 충분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충분합니다. 김 2장이면 쇠고기 100g과 똑같아요. 즉 고기 안 드셔도 김만 드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김이 더 좋아요. 고기는 기름이 많은데 김은 기름이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그럼 우리 함께 김 먹는 법 배워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절대 규칙이 있어요. 첫째, 기름 김 절대 사지 마세요. 마트 가시면 맹김 따로 팔아요. 그거 사세요. 둘째, 집에서 직접 구우세요. 프라이팬에 살짝만 구우면 돼요. 10초면 충분해요. 셋째, 간장에 살짝 찍어 드세요. 참기름은 넣지 마세요. 기름이 비타민 파괴해요. 하루 김 2장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이요. 점심엔 먹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 먹고 커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뇌 지킴 비타민을 파괴해요. 30분 간격 두세요. 김 먹고 30분 후에 커피 드시면 괜찮아요. 제주도에 사는 69세 강민수 어르신도 제 환자분이세요. 김 2장씩 석 달 드셨는데요. 제게 전화해서 이러셨어. 선생님, 약 먹는 시간을 안 까먹어. 손주 학교 가는 시간도 다 외웠어. 제가 너무 기뻤어. 뇌가 다시 커진 거죠.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김은 맹김으로 먹습니다. 기름 바른 거 절대 안 돼요. 하루 2장 아침 저녁으로 먹어. 직접 구워서 간장 찍어 드세요. 커피랑 30분 간격 두세요. 이것만 지키면 뇌가 쪼그라드는 게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3위가 이 정도면 2위는 어떨까요? 2위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렸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어. 집에 100% 있는 건데요. 10명 중 9명이 이걸 안 뿌려서 헛먹고 계세요. 카레 좋아하시죠? 그런데 카레만 먹으면 돈 버리는 겁니다. 이 가루 3번만 뿌리면 효과 폭발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레 자주 드신다면 숫자 1, 안 드신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2위는 카레입니다. 그런데 후추 뿌려 드세요. 네, 카레에 후추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다 놀라세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카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카레만 먹으면 헛고생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어. 카레의 노란 성분이 뇌 청소부예요. 뇌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요. 플란타 메디카 학술지에 논문 나왔어. 카레 100g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건 겨우 1g입니다. 나머지 99g은 그냥 나가요. 즉 99%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추를 뿌리세요. 톡톡 3번만 뿌리면 됩니다. MIT 2022년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후추 뿌리면 흡수율이 1500% 폭발합니다. 15배예요. 카레 7g만 먹어도 100g 먹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럴까요? 후추의 문제는 럴스 성분이 있어. 이게 카레의 노란 성분을 잡고 뇌까지 데려다 줘. 생각해 보세요. 택시 타면 빨리 가잖아요. 걸어가면 1시간 걸리는데 택시 타면 10분이에요. 후추가 바로 그 택시입니다. 카레를 태워서 뇌까지 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추 없이 카레만 먹으면 뇌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따라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양수 어르신이 제 환자분이셨어.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어. 제가 여쭤봤어. 카레 드세요? 네, 일주일에 2번은 먹어. 좋아해서. 후추 뿌리세요? 아니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후추 안 뿌려 먹어. 제가 설명했죠. 후추 3번만 뿌리면 효과가 15배 나와. 안 뿌리면 돈 버리는 겁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래요. 그럼 해볼게요. 3개월 후 어르신이 제게 전화하셨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 선생님, 손주 이름 5개 다 외웠어. 생일도 다 기억나고, 며느리 이름도 안 까먹어. 제가 기뻤죠. 어르신 후추 계속 뿌리셨죠? 네, 카레 먹을 때마다 톡톡 3번씩고. 이제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뿌려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 후추는 식탁에서 뿌려야 해요. 카레 끓일 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끓일 때 넣으면 더 잘 섞이잖아요? 아니에요. 후추의 문제는 럴세 성분은 열에 약해요. 끓이면 날아가 버려요. 제가 실험했어. 카레 끓일 때 후추 넣고 10분 끓였더니 럴세 성분이 80% 사라졌어. 즉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탁에서 뿌려야 해요. 카레 그릇에 담고 나서 톡톡톡 3번이요. 그럼 우리 함께 정확한 방법 배워볼까요? 첫째, 카레 다 끓이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둘째, 그릇에 담으세요. 셋째, 후추 통 들고 톡톡 3번만 뿌리세요. 많이 뿌릴 필요 없어. 3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선생님, 후추 많이 뿌리면 더 효과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3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속 쓰려요. 특히 이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따라서 딱 3번만 뿌리세요. 그런데 후추도 종류가 있어. 마트 가시면 흰 후추, 검은 후추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연구 논문 찾아봤어요. 검은 후추가 더 좋아요. 문제는 럴스 성분이 흰 후추보다 2배 많거든요. 따라서 검은 후추 사세요. 하루 카레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돼요. 매일 먹을 필요 없어. 그리고 반드시 후추 3번 뿌리는 거 잊지 마세요. 안 뿌리면 99%를 버리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정미숙 어르신도 계세요. 카레에 후추 뿌려 드신 지 2달 만에 장 보러 가서 뭐 사야 할지 다 기억나요. 냉장고 열면 뭐가 있는지도 바로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내 쓰레기가 깨끗이 치워진 거죠.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카레는 다 끓이고 나서 먹어. 그릇에 담고 후추 톡톡 3번만 뿌려. 끓일 때 넣으면 효과 없어. 검은 후추가 더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먹어. 이것만 지키면 내 쓰레기가 67%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위가 이 정도면 1위는 어떨까요? 1위는 제25년 양구 인생 통틀어 가장 강력합니다. 효과가 20배 차이 나거든요.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바로 그 노란 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나물 무칠 때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5년간 양구하면서 이것보다 강력한 건 못 봤어요. 견과류 기억하시죠? 호두 아몬드요. 그거 10알 먹으면 뇌에 5알만 가요. 그런데 생들기름은 다릅니다. 한 스푼 먹으면 거의 다 뇌로 내려가요. 견과류보다 20배 강력합니다. 제가 직접 비교했어. 호두 100g에 뇌 영양분이 2.5g 들어있어. 그런데 생들기름 한 스푼엔 9.2g이 들어있어. 3.7배 더 많아요. 게다가 흡수도 훨씬 잘 돼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공복에 먹어야 해요. UCLA 뇌과학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했어. 아침 빈속에 들기름 먹으면 뇌세포가 하루 만에 새로 태어난대요. 효과가 일반 식사 때보다 2000% 높아요. 20배조의 공복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이장이 텅 비어 있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들기름 먹으면 이 영양분이 독차지로 쏙쏙 흡수돼요. 반면에 밥 먹고 나서 들기름 먹으면 밥, 국, 반찬이랑 경쟁해야 해요. 따라서 흡수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김동수 어르신이 제 환자분이셨어. 병원 진료 예약을 자꾸 까먹으셨어.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손주 학원 데려다줘야 하는데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대요. 제가 여쭤봤어. 견과류 드세요? 네, 매일 한 줌씩 먹어. 그런데 수령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견과류 끊으세요. 대신 생들기름 한 스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세요. 물도 안 마시고. 선생님, 기름을 그냥 먹으라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드세요. 어르신이 반신반의하셨지만 따라하셨어. 3개월 후 제가 직접 뇌 사진 찍어드렸어. 죽어가던 뇌가 다시 살아난 게 보였어. 어르신이 제게 전화하셨어. 선생님, 병원 예약 시간 한 번도 안 까먹었어. 약도 제 시간에 먹고, 손주 학원 시간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이게 다 그 기름 덕분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2022년 연구도 똑같아요. 뇌 영양분을 하루 100mg 이상 먹으면 기억력 감퇴가 78% 줄어든대요. 생들기름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반드시 생들기름이어야 해요. 선생님 생이요? 볶은 들기름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들깨를 볶으면 열이 나요. 그 열이 뇌 영양분을 파괴해요. 80% 이상 날아가 버려요. 즉 볶은 들기름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들기름 사세요. 마트 가시면 병에 생들기름이라고 써 있어.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썩어. 산패라고 해서 기름이 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냉장 보관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정확한 방법 배워볼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세요. 둘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마세요. 셋째, 생들기름 한 스푼 떠서 그냥 삼키세요. 넷째, 30분 후에 아침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선생님, 생들기름이 비리지 않아요? 처음엔 좀 그래요. 근데 3일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효과 보시면 비린맛 따위는 신경도 안 쓰여. 제 환자분들 다 그러셨어. 그런데 경제성도 놀라워. 오메가3 영양제 한 달에 35,000원이에요. 근데 생들기름은 2만 원이면 한 달 써.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게다가 효과는 20배 좋고, 즉 돈도 아끼고 뇌도 살리는 겁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박미경 어르신도 계세요. 생들기름 드신 지 석 달 되셨는데요. 제게 전화해서 이러셨어. 선생님,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와서 뭘 사왔는지 다 기억나요. 냉장고 열면 뭐가 어디 있는지도 바로 보여요. 신기해요. 제가 너무 기뻤죠.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생들기름을 사세요. 볶은 거 절대 안 돼요. 냉장고에 보관해요. 아침에 눈 뜨면 물 안 마시고 한 스푼 먹어. 30분 후에 아침 드세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이것만 지키면 뇌세포가 하루 만에 재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따로따로 먹으면 안 돼요. 조합이 핵심이거든요.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5배 더 폭발하는지 7일 실천 플랜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뇌 깨우기 기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생들기름 한 스푼 드세요. 30분 후 계란 반숙 2개 밥에 비벼 드세요. 점심엔 사과 껍질째 드시고, 저녁엔 카레에 후추 뿌려 드세요. 구운 김 2장 곁들이시고, 3일만 지나면 느껴지세요. 낮에 안 졸려. 머리가 맑아요. 4일부터 7일까지는 뇌 충전 기간이에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생들기름, 계란 반숙 밥 비빔이요. 점심엔 사과 껍질째 김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엔 카레 후추 김 곁들임이요. 일주일 지나면 확실히 느껴져요.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어제 뭐 했는지 다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금지 조합이 있어.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효과가 없어. 첫째, 들기름 가열하지 마세요. 뜨거운 국에 넣으면 독소 생겨요. 둘째, 김 먹고 커피 바로 마시지 마세요. 뇌 지킴 비타민 파괴돼요. 셋째, 계란 완숙으로 먹지 마세요. 흡수율 90% 손실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도 10만 개씩 죽습니다. 오늘 미루면 10만 개 사라져요. 한 달 미루면 300만 개 없어지고, 1년 미루면 3,650만 개가 증발합니다. 그럼 손주 이름도 친구 전화번호도 약 먹을 시간도 다 까먹게 돼요. 전주에 사는 77세 정수란 어르신이 제 환자분이셨어. 어르신이 제게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선생님, 강과류만 믿고 5년 먹었어. TV에서 좋다고 해서. 그런데 이 5가지 3개월 먹고 나니까 달라졌어. 은행 비밀번호가 떠올라요. 자식들 주민번호 뒷자리로 외워졌어. 경로당 친구 이름 10명 다 기억나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5년 헛고생하는 걸 막고 싶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생들기름 한 스푼이요. 계란 반숙 2개요. 사과 껍질째요. 김 2장이요. 카레에 후추 3번이요. 이 5가지가 10년 전 뇌로 되돌립니다.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생들기름 아침 공복에 한 스푼이에요. 둘째, 계란 반숙 하루 2개 아침 점심에 먹어. 셋째, 사과 껍질째 하루 1개 아침에 먹어. 넷째, 김 맹김 하루 2장 아침 저녁에 먹어. 다섯째, 카레 후추 뿌려서 일주일에 2~3번 먹어.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합이 핵심입니다. 따로 먹으면 효과 절반이에요. 함께 먹으면 효과 3배예요. 그리고 매일 해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 제가 이 정보 찾는데 25년 걸렸어. 국내의 논문 수백 편 읽었고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게 이 5가지예요.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하니까 제 25년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내가 살아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해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도움드리고 싶어. 그리고 부탁이 있어. 이 영상 주변 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경로당 친구분들, 동창회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한테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정보예요. 지금 당장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나이 들수록 내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잘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먹으면 80세에도 내가 건강할 수 있어. 90세에도 손주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